거기 손이 모두 얼어, 물러서 터져. 손이 밤에는 잠을 못 자. 가렵고, 욱신거려가지고. 일본 사람들 소실이 시퍼랬지. 아주 돈 벌어가지고 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죄받기까지 하고. 아주 뭐, 참 서러워. 연간 노동 일수가 344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쉴까 말까한 상황이었고요. 12시간 근무였고 2기도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름은 이용우고 생일은 정월 초나은 날이고 군인들 뒷바라지 하라고 공추를 보내는 바람에 그 공장에서 안 뽑아갔어. 뭐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이 다 차지해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 걸 다 뭐 한국 사람은 맘대로 못 했는데 다 똑같지 뭐. 물어보나만 하지. 참 기가 막히게 살았지 뭐.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그냥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뜨거운 물도 아니고 누에 그 주물 죽은 건 썩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저로 있는 거라. 그 끓인 애도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걸 자주 안 갈아주면 손이 물러서 못이야. 물을 자주 갈아줘야지. 누에를 팔팔 끓는 물에 끓여야 되는데 그게 100도 이상이 됩니다. 명주실을 뽑으려면요 무조건 맨손으로 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 둔해서요 실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구 안에는 뜨거운 물이잖아요. 화상을 잘 입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니까 물집이 생겨요. 여덟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들어 일해서 저녁 불 켜놓고서 일하고서 끝나요. 죄받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기도 서름 많이 받았어. 참 그 서름을 받고 눈물이 많이 나지. 그렇지. 기계에서 실 빼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서서 꼬박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아플 때는 흰 쌀밥에 흰죽을 끓여주고 한국인들이 아플 때는 그 현미밥이나 그 잡곡죽을 끓여주는 그런 차별 대우. 월급도 뭐 한마디로 쥐꼬리만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10대 소녀공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해서 경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쌀값은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장료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들의 생활이 이제 궁핍해지면서 결국에는 포구지책을 위해서 도시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고 가게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작 공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労働条件や採用の条件は、当初はそれまで国内の工場でやっていたものと同じ条件を適用して15歳の女性を採用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た。朝鮮工場でも同じようにやろうとして、ある程度教育を受けた人を採用をしました。馴染みのないところでいきなり農村に工場を作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て、それではうまくいか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당시 제작 공장은 가혹한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연간 노동 일수가 344일, 12시간 근무였고 2기도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휴식 시간은 2시간 노동에 10분 휴식, 식사 시간이 겨우 3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軍勢は内地の工場でやっているやり方を持ち込もうとして、しかしながら経営的には全然できない、うまくいかないっていう状況の中で労働時間を長くするとか、あるいはいろんな経費をやっぱり節減するっていうような。 극한의 현실에 소녀공들의 분노는 점차 쌓여갔습니다. 현재는 당시 군시제사 대전공장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상황. 사료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취재진은 일본 교토에 있는 모기업 군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5年、朝鮮所属の方から生糸をどんどん作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指令が出まして、補助金などを得て、その年に工場建設を決めました。で、翌年創業しております。記録などを見てますと、やはりですね、日本の生糸はその当時かなり高品質なもので、米国で、ドレス用の絹の需要がかなり、旺盛でした。朝鮮でもですね、同じような生糸業を盛んに しようということで、当初は採算度外視でですね、進出したようです。 당시 대전 공장의 운영 상황이 자세히 담긴 기록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基本的には軍勢はどの工場も同じようなスケジュールで動いていましたので、多分太田工場も一緒だ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군시 40년 소사에 기록된 여공들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아침 5시 20분 기상. 아침 식사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고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후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휴식은 10분씩 단 2번. 일과가 끝난 뒤엔 휴식도 없이 회사가 정해둔 교육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係という制度がございまして、教育係が現地に向きまして、技術だけではなく生活の仕方などもですね、やっぱり良い人が良い品質の糸を作るという広そう哲学がありましたので、生産だけじゃなく日頃の生活についてもですね、かなり細かく指導したらしいです。実際には日本でこれまでやってきたものをそのまま再現しようとすると、なかなか難しかったというのが実際のところで、経営自体はとても大変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대전 공장의 경영 위기는 손유공들에게 가혹한 노동 환경을 불러왔습니다. 기숙사 생활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노동 통제를 위해서 가혹한 감시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층마다 이제 책임자를 두고 방마다 이제 실장을 두어서 2중, 3중으로 통제를 했던 겁니다. 이 일 자체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기계와 같이 여성 노동자를 혹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 상황. 그들은 저항의 불씨를 지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1932년 11월 7일 소녀공 599명을 중심으로 640여 명이 일제히 기계를 멈췄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파업을 일으키기 한 달 전부터 남자 직공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그 군세상 공장의 가혹한 노동, 그 저임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장 측도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파업 시작과 동시에 2명의 남직공을 구속하고 또 37명의 직공들을 이제 해고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면 파업을 풀 거라는 공장 측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7일간에 거쳐서 강한 연대 속에서 파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남자 직공들이 구속되자마자 대전경찰서로 진출해서 구속 직공들의 석방을 요구하고요. 단식 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파업의 열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직공들이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파업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는 직공회의를 개최해서 6가지의 요구사항도 함께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식사 개선, 인종차별 반대, 조선인 노동자 해고 반대, 그리고 당시 이제 기숙사 사감이었던 관리자들에 대한 해임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당시 제작공장의 가혹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의 해소와 관련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구 조건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민족의식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입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반대와 인종차별 반대였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민족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노동자가 정식으로 제기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직접 이제 노동쟁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알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을 통해 보여준 소녀공들의 단단한 연대는 마침내 난공불락 같았던 일본 거대 자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의 이제 연대와 또 가열찬 투쟁에 놀란 군시제사 본사에서 관리직이 파견되어져서 이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파업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승리한 노동쟁의가 군시제사 대전공장의 노동쟁의였고요. 보다 주목되어지는 것은 민족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기업 군제는 소녀공들의 파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대전 공장 운영 기록을 상세히 남겼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女性の方からというのはこの太田工場に関してはないですね。はい。 파업과 관련해 남겨둔 기록은 군제 100년사를 통틀어 단 3문장뿐입니다. こ
ちらの100年史には、1932年11月7日に、太田工場でストライキ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軍前日本の方からですね、太田工場の方に、日本人、職員がですねたくさん派遣されてくることに対して太田工場の方たちが、自分たちがちょっとクビになるのでは、解雇されるのではということで不安に思って、もともと始まった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 하지만 파업이 끝난 뒤 대전 공장의 한 일본인 관리자는 당시의 실상을 명확히 기록해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これはですね、太田工場のそういう教育構成といって学校ですとか福利厚生について改善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ような問題点ですとかそういったのを書いてある。 가혹한 노동 환경과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습니다. 経営的な見込みよりもどちらかというと、その理念的な朝鮮半島で養蚕や製糸業を盛んにして、経済を発展させるみたいなそういう、理想のもとで工場を作ったがためにそれが、実際には難しかったがために日本よりも厳しい労働条件で生産をせざるを得ず、その無理がストライキっていうところにつながった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냥 공장이 아니고 군세 공장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참 어렵지. 참 어려웠어. 오줌 서서 싸는 사람 있어. 수련 시간에 가야 하는데 쉬는 시간 비하면 못 가. 속이 아리지. 한 줄에 12줄, 한 줄에 12줄 서서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한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20세 미만의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가졌을지. 일제강점기 대전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했고 이들 여성 노동자들이 일본의 경제적 지배에 저항했던 분시제사 노동쟁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는 민족의식을 각성할 수 있었고 이들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해방을 맞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 흙은 어머니가 다니신 공장에 있던 그 흙을 어머니 묘소에 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본인들의 그 차별에 한가하고 고생하셨어요. 그 한 맺힌 그 공장터의 흙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뿌리고 싶어서요. 못해가지고 주먹질까지 받고 고생하는 애들이 한 바지면 둘인데 12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지.